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이제 월요일 하루가 지나갔네요. 계속 쳇바퀴를 도는 듯한 일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멤버십 회원 가입해주신 이제 분이 있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안감강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회원 유지해주시는 모든 형님들도 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과 실제 투자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투자 포지션이나 생각이 너무 다양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설령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투자 시장에서는 실력이라기보다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해 보면 이제 국내 주식이 좀 좋았어요. 이제 코스피의 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2,400에서 4,200까지 올라갔었던, 물론 지금은 3,800 정도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상승률로 지수만 투자했을 때도 거의 이제 50%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과 채권 금리의 급등, 이제 외국인의 자금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지수 하락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B2를 또 권하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강세장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개인들을 꼬드기는 상황에 얻어 걸린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급락이나 변동성을 맞으면 왜 내가 이 시장에 남아있는가라는 이제 자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올해 코스피 말고 미국 주식을 생각해보면 이제 S&P 500 기준으로 YTD가 12% 정도 넘는 상승을 하고 있고, 연초부터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무난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23년과 24년의 엄청난 상승 이후에 25년도 상승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기술 혁신이나 기업 실적을 항상 개선시키고 이 정책 지원 등이 맞물리면서 2026년에는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내 시장을 또 생각해보면 점점 개인들이 지쳐가는 조정과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52주 범위 내에서 4,100을 뚫고 이제 거의 4,200까지 올라갔던 반면에 다시 3,800선대까지 내려오면서 4,000이 뚫리고 쉽사리 다시 올라가기에는 뭔가 매크로 상황이 안정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가 좀 완화되면서 한국 은행도 같이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남아있는 국내 주식을 좀 정리했고 다시 미국 주식을 조정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성장률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한국 성장 기업의 최근 수년간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 연 3% 수준이라는 이제 분석이 있고, 몇몇의 이제 불굴의 기업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한국 경기가 침체되는 동안 같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국 기업 시장의 이제 전체가 투자자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흐름보다는 수출이나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물론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지만 그것도 이제 반도체 원 플레이어로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 좀 힘들다는 거죠. 올해 40% 이상 수익을 달성한 걸 보면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조금 기대를 내려놓고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만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5천에서 6천 더 가야 한다는 기대를 하면서 4천이나 3천 후반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르더라도 반복되는 조정으로 수익 실현이 어렵고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투자 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 시장은 시장 규모, 산업 구조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비해 제한적이고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이 또 많긴 한데, 그만큼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외부 변수들이 있다면 이제 미중 관계나 반도체 사이클, 이제 시클리컬한 어떤 주식 시장의 지수 전체의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클리컬한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또 이제 거기서도 주식이 좀 힘을 못 받는 그런 시장이 되기 쉽고, 그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기보다는 2026년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최근 시장의 또 흐름을 보면은 11월까지는 연준의 긴축과 미국 정부의 셧다운 상황으로 채권은 계속 찍었지만, 그로 인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재무부 TGA로 많이 빨려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지중금이 부족한 지방은행의 부도 사태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고, 다행히 정부 셧다운이 풀리면서 다시 재무부의 잔고에 있는 돈이 시중으로 또 풀려나가는,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 경색은 진정이 되고,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레포 금리가 0 이상으로 계속 찍히는 1일물 금리가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나타나는, 그렇게 돈이 없는 지역은행들이 스탠딩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현상들이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12월에는 연준의 QT가 종료되고, 지금 파월과 연준 의장들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그런 것에 대한 줄다리기가 계속 있지만, 그렇게 계속 나타나는 자금 시장의 문제들을 이미 연준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2026년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OBBA 법안도 본격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 같고, 내년 파월 임기가 머무르는 시점에 트럼프 인사 중에 재무부 의장이 누가 되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금리를 낮추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이제 완화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또 이제 중간선거와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지금 격차를 또 다시 내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이런 AI 사이클을 계속 끌고 나갈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미국 시장의 구조적인 강점은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끌어들이는 힘이 엄청나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에서 유동성과 이제 시장 참여자 수, 이제 기업의 다양성에서 굉장히 압도적이고, 이제 혁신 기술이나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등의 산업에서 선도 기업을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리고 이러한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과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면 미국은 그 산업을 어떻게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어나갈 겁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글로벌 동료 대비 2026년에 더 나은 실적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 의해 시중의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이제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과, 이제 시중에 더 돈이 풀리고 이런 투자 사이클이 계속 빅테크 위주에서 이제 밑에 좀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중견 기업들도 이제 투자 사이클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고요. 여러 IB들이 2026년에 미국 주식이 글로벌 다른 국가 대비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건 스탠리가 S&P 지수가 2026년 말에는 약 1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UBS 같은 경우는 2026년 투자 전략에서 기술 소통 분야가 중심이 될 거라니까 미국 주식의 비중이 높을 것을 이제 권고합니다. 이처럼 혁신과 정책과 기업 실적 개선이라는 삼박자가 미국 시장에 맞물려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올해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6년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과 글로벌 투자 흐름 관점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달러와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현명한 선택이고요. 그렇게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달러 환율과 글로벌 자본 흐름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국내 조정에 지친 개인에게 2026년 미국 주식 투자가 맞는 이유는 국내 시장 조정 반복과 성장 둔화 우려로 국내 상장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시장 자체의 변동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투자자의 피로가 이제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미국 시장에는 혁신 산업과 정책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대형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이 맞물려 있어서 2026년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또한 국내에만 집중된 포트폴리오보다는 미국 시장 참여를 통해서 이제 산업 리스크를 좀 다각화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미국 주식이 이제 코스피에 비해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덜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26년에는 국내보다는 미국이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에
국내 시장에서의 조정과 반복되는 이제 지침 속에서 내 투자 전략이 맞나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26년을 기점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참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